안녕하세요. 찰리와 영어공장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부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형용사 수식어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항상 이렇게 콤보로 같이 따로 나오는데요. 부사의 뜻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사를 이제 한자로 풀면 둘째 부 그리고 말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 부사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의 말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부차적인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이 의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활용하지 못하며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문장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오는 요소가 아니라 이게 부차적으로 오는, 그리고 와서 다른 말 앞뒤에 이렇게 놓여서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는데요. 한번 원래 부사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well, very, now, then, here 같이 원래 부사인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 다음에 ly가 붙여서 부사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slow, 느린이라는 형용사였는데 ly가 뒤에 붙으면 slowly, 느리게라는 부사가 됩니다. 뭐 kindly, happily, gently, truly, fully. 그래서 이게 조금씩 모양이 여기서 happy 같은 경우는 y가 생략되고 뒤에 ILY가 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를 외우시다 보면 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의 역할을 보면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슷한 거고, 그리고 형용사 역할 빼고 나머지를 다 부사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처럼 외워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사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형용사가 하는 것 빼고 나머지를 부사가 한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하면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부사가 하는데 She walks slowly 해서 그녀는 느리게 걷는다. 그래서 걷는다라는 동사를 수식을 합니다. 부사는. 두 번째, This movie is really interesting. 이 영화는 정말 흥미롭다. 그래서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They studied very hard. 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hard, 열심이라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Happily children open their gifts. 행복하게 아이들은 자기들의 선물을 열었다라고 해서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happy라는 단어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를 보고 이 부사가 뭐 동사를 수식했는지 형용사를 수식했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부사처럼 전치사구가 이제 수식을 하는 건데 앞에 형용사에서도 전치사구 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며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부사처럼 쓰인다면 이 전치사구는 부사적 수식어구가 됩니다. 전치사구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전치사구는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2개 이상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단어만 나열되어 있고 맨 앞 글자가 전치사이며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They practice soccer at school. 그들은 축구를 연습한다 학교에서. 그래서 축구를 어디서 연습하는지 이 전치사로 시작된 2개의 단어가 전치사구이고 이 practice라는 단어를 이 동사를 수식해줘서 부사처럼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at school이 practice를 수식해주는구나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My father was sitting on the couch. 우리 아버지는 앉아 계셨다. 어디에? 소파에 앉아 계셨다. couch는 이제 소파라는 또 다른 단어이고요. Charlie and Mickey live in the same building. 찰리와 미키는 산다. 어디에 사냐면 같은 빌딩에 산다. 이것도 전치사로 시작됐고 단어가 2개 이상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으니까 전치사 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live라는 이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 부차적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부사처럼 쓰였다고 할 수 있고요. BTS is really famous in Asia. BTS는 정말 유명하다, 아시아에서. 여기를 보면 이제 famous가 유명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n Asia가 어디서 유명한지를 부차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얘도 이 전치사구가 부사처럼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France is famous for its wine. 프랑스는 유명하다. 그것이 프랑스의 와인으로 유명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 책에 있어서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이제 전치사구 이런 말 나중에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말라고 제가 이걸 수업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해석만 그냥 잘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부사 대 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 싸움인데요. 이렇게 둘 다 부사인데 의미가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late는 늦게라는 뜻이 있고요. lately라 하면 최근에 라는 뜻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Please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제발 미팅에 늦지 말아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늦지 말라는 거고요. 이거는 늦게라기보다는 늦은 라는 뜻이죠. We haven't seen them lately. 우리는 그들을 최근에 못 봤다. 그래서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near과 nearly는 near는 가까이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nearly는 거의 라는 뜻입니다. 거의. I go to the cafe near my house. 나는 카페에 가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간다라는 뜻입니다. I have studied English for nearly 10 years. 나는 영어를 공부해왔다. 여기 때는 nearly가 거의라는 뜻이에요. 거의 10년간 공부를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hard와 hardly인데요. hard는 열심히라는 뜻이 있고 hardly는 거의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Mickey studies Korean very hard. 미키는 공부한다.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The handwriting is so bad. 그 필체가 매우 나쁘다. I can hardly read it. 나는 거의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 그 필체를 읽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rdly는 거의 뭐뭐 못한다. 거의 뭐뭐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합니다. most와 most는 가장, mostly는 대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he Statue of Liberty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ts in New York. 자유의 여신상은 하나인데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한 곳이다. 어디? 뉴욕에서. Koreans are mostly polite and kind. 한국인들은 되게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 다른 이제 부사들이 있거든요. 모양은 이제 ly가 뒤에 붙여서 비슷한 뜻일 것 같지만은 완전히 상반되는 또는 전혀 관련 없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단어로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with 목적어 그리고 뒤에 뭐 분사, 형용사, 부사가 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뜻이 목적어가 뭐뭐인 상태로, 이게 뭐뭐인 상태로, 이런 상태로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부터 해석을 보면 My father was thinking with his eyes closed. 우리 아버지는 생각 중이셨다. 뭐 한 채로? 아버지의 눈을 감은 채로. 그렇죠? 이때도 왜 피피가 오는지 아시겠죠? 눈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다치는 거니까. 두 번째, Don't go out with your hair wet. 밖에 나가지 말아라. 뭐한 채로? 너의 머리가 젖은 채로 나가지 말아라. My grandmother fell asleep with the television turned on. 우리 할머니는 잠에 드셨다. 뭐한 채로? 텔레비전이 켜진 채로 잠에 드셨다. He was reading the book with his legs crossed.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뭐한 채로? 그의 다리를 꼰 채로. 네, 그래서 with 목적어 그리고 뒤에 뭐 형용사나 분사 그리고 부사가 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명사처럼도 쓰였고요. 그리고 형용사처럼도 쓰이고 그리고 이제 부사처럼도 쓰입니다. 부사처럼 쓰일 때는 해석이 한 4개 정도로 되는데요. 주의할 것만 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My mom turned the light to wake up my brother. 우리 어머니는 불을 켜셨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To wake up my brother. 내 동생을 깨우기 위해서 불을 켜셨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목적의 의미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감정. I'm so happy to hear that you passed the exam. 나는 매우 기쁜데 뭐뭐 해서 너가 시험을 패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쁘다 라고 해서 감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이 세 가지인데요. 결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뭐뭐 해서 투부정사 이하가 뭐뭐 결과인 거예요. My grandfather lived to be 99 years old. 결과를 모르고 목적만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목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할아버지는 사셨다. 99세가 되기 위해서 사셨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사셔서 99살이 되셨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의역을 하자면 99세까지 사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결과로 해석을 해야 돼요. She went to the store only to find it closed. 그는 가게에 갔는데 it은 이제 가게예요. 가게가 닫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only나 never 같은 애들과 좀 자주 쓰입니다. He broke up with her, never to meet her again. 그는 그녀와 헤어졌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또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는 그녀와 깨졌다. 그녀를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해서 깨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는 그녀와 깨졌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이제 결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과로 의미로 해석할 때는 only to, never to 이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They must be foolish to think like that. 그들은 정말 어리석구나. 그렇게 생각하다니 어리석구나 라고 해서 이유의 판단이나 근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만 잘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to watch Mickey play soccer. 너가 미키가 축구하는 걸 본다면 You will be surprised at his soccer tricks. 미키의 축구 기술에 놀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to watch Mickey play soccer는 조건,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해석을 독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저절로 구분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형용사 수식하는 투부정사인데요. 이 아이들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She is ready to answer this question. 그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Students are likely to come here on time. 학생들은 여기에 제 시간에 올 것 같다. 그래서 뭐뭐 할 것 같아. Likely, be likely to. 학생들이 뭐뭐 할 것 같다. 외워야 됩니다. Charlie is easy to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는 지내다 라는 뜻인데요. 찰리는 지내기에 쉽다. 사교하기에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쉽다. He is sure to pass the exam. 그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be sure to 하면 투부정사를 반드시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이제 수거책이나 단어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fast food. 나는 노력했다. 패스트 푸드를 너무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줬고요. I told them never to tell a lie. 나는 말했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never도 결코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오려면 to 부정사 앞에 와야 됩니다. 다음은 to 구문과 enough to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에서 to 부정사 배울 때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제 to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 He is too young to watch that movie. 그는 너무 어려서 그 영화를 볼 수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원래 이 to와 enough to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얘는 이제 so that cannot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He is so young that he cannot watch that movie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어리다, 그는 볼 수 없다 라고 문장이 길었는데 얘네들을 길게 써주는 것보다 짧게 적자라고 해서 이 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우리가 이제 기본 문법을 배울 때 이런 게 많이 나요. 원래는 길게 쓸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서도 긴 거를 짧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구문들이 탄생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는 너무 어려서 영화를 볼 수 없다. 오늘 새롭게 배울 거는 이제 의미상 주어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했었을 때 주어라는 것은 원래 맨 앞에 나와 있어야 주어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의미상으로 주어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for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It's raining too hard for us to go out. 비가 너무 내려서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y office is too far for me to commute with the subway. 내 오피스는, 내 사무실은 너무 멀어서 나는 전철로 출퇴근을 할 수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음은 enough to입니다. 투부정사 할 만큼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을 보면 The newborn's smile was amazing enough to make all family happy. newborn은 신생아예요. 이제 신생아 아기의 스마일, 웃음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다. 네, 뭐 하기 충분하냐면 모든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is chapter is easy enough to understand. 이 챕터는 쉬운데 뭐 하기 쉽냐면 이해하기 충분할 만큼 쉽다. Your English is good enough to take the advanced class. 너의 영어는 좋다, 뛰어나다, 뭐 할 만큼 고급 과정을 들을 만큼 충분히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워야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so, 땡땡땡, as to는 투부정사 할 만큼 땡땡땡 한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땡땡땡이 있고 밑에 그냥 이게 없이 so, as to가 있어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Mickey studied so hard as to pass the exam. 미키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뭐 할 만큼? 시험을 패스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Charlie was so kind as to give them a ride home. Give a ride는 이렇게 차를 태워주다라는 뜻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 해야 학원 가면 꼭 배우는 말이에요. Could you give me a ride? 뭐 이렇게. 찰리는 충분히 착했대. 뭐뭐 할 만큼 착했냐면 그들에게 집까지 태워줄 만큼 친절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hard나 kind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so as to가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She turned on the computer so as to check her email.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이메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We walked, 이게 L이 빠졌네요. We walked on the tiptoe so as not to disturb anyone. 우리는 이제 까치발로 걸었다. 이때도 만약에 부정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면 돼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까치발로 걸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딱히 설명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은 이제 단어책에도 나올 텐데 문장 전체를 이제 꾸며주는 투부정사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안 지웠군요. 죄송해요. 네. So to speak부터 볼게요. So to speak는 말하자면이란 뜻입니다. Mr. Bell is so to speak an expert in speech pathology. speech pathology는 이게 언어 치료학, 언어 병리학이거든요. Mr. Bell은 소위 말하면 언어 병리학에서 전문가이다라는 말입니다. Strange to say, I haven't eaten anything for last 10 hours.
이상하게도라는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나는 지난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근데 뭐 배가 안 고프다. 뭐 이런 말이겠죠. To be frank with you, I don't like the idea of living in a big city.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게 마지막 이게 하는 거라서 실수가 되게 많네요. 이때 막 집중력이 흐트러졌나 봐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빅시티에 사는 그 도시에 사는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To be sure, learning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확실하게도 확실히라는 말인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To begin with, you should create ID and password.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은 다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부사는 이제 부차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남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이제 하는 역할은 비슷하긴 한데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제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부사지. 부사가 동사를 꾸며줬나? 형용사를 꾸며줬나? 아니면 다른 부사를 꾸며줬나? 라고 막 이렇게 집착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외우는 게 절반이고 이 외우는 거를 잘 외운 다음에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